다양한 분야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입니다. 자, 워렌 버핏이 최근까지도 석유 기업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매수하면서 최대 주주로서 지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살펴보고요. 자,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차홍선 대표님. 90이 넘은 워렌 버핏 옹께서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기업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인데요. 지금 왜 이렇게 집중 매수하는지 그 배경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중국의 BYD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하고 이제 배터리 기업인데 그 BYD의 2대 주주가 워렌 버핏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전기차를 보유를 한 10년 하셨어요. 네네. 예, 10년을 했던 투자자가 그 전기차하고 좀 무관하다 하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거잖아요. 네. 그럼 어찌 보면은 굉장히 충돌되는 현상이잖아요. 전기차를 좋게 보는 건지 아니면 석유와 가스를 좋게 보는 건지 이렇게 충돌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보면 한 7배 정도, 7배 정도 수익이 난 걸로 보여요. 네. 그 보면은 이제 BYD를 들고 있으니까 전기차를 많이 연구했으니까 전기차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전기차가 공격하는 대상은 석유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석유 기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샀을까? 저도 제가 볼 때는 일면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선진국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두 번째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석유가 없잖아요. 이제는 옛날 북해산 브렌트 이후에 브렌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러시아에 의존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동 국가에 의존해야 되고, 베네수엘라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를 키우는데, 그런데 또 미국은 석유 산업이 한 4천조 원이 돼요. 매출액도 4천조 원이 되는데 어정쩡한 포지션이었죠. 전기차를 키우자니 석유차가 죽을 것 같고, 석유를 계속 쓰자니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은 양분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14억 인구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든지 수소 트럭이라든지 태양광 풍력, 수소 발전 쪽으로 거쳐갈 것이고, 지금 이머징 인구가 64억이지 않습니까? 64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계속 석유와 가스가 계속 메이저 에너지 원 플러스 플라스틱 여러 가지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볼 때 워렌 버핏이 볼 때는 지금까지 2010년 동안 한 7조를 벌었는데 작년에만 12조를 벌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한 아이디어를 추출해 보면은 이머징 쪽에 64억 명에서 지금 이제 활짝 열렸을 때, 코로나로부터 활짝 열렸잖아요. 그랬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 우리도 저점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학 같은 그림도 나왔는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좋았지만은 화학기업도 상당히 좋았었어요. 네네. 이익이 사상 최대 맞습니다. 이익을 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쪽, 특히 한국 쪽 안 좋았다. 왜냐니까 한국은 코로나는 다 풀렸는데 한국은 수출 기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머징 64억 인구가 좋아져야 되는데 64억 인구가 묶여 있다 보니까 안 좋아진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이제 석유 기업이고 예. 석유 화학 기업들 요즘 미국 같은 경우는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재 지금 뭐 시총이라든지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보면은 이게 석유는 수송 시장입니다. 수송 시장이라서 휘발유차, 경유차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석유는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수송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학은,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나 아시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도 실적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 실적 좋았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 화학은 정말 경기에 민감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게 화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은
양분해 보자는 거죠. 14억 인구는 빨리 풀렸잖아요. 파이자라든지 모더나 백신을 받고 이제 빨리 풀렸으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져 화학기업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을 거라는 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웨스트레이크 케미컬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고 주가도 사상 최대의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러니까 붉은색이 그겁니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는데 반면에 이런 아시아 화학기업들 특히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게 중국 기업 같은 경우 그래도 그나마 중국 기업은 내수가 있었으니까 됐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들 기업에 있는 화학기업 같은 경우는 아시아 64억 명이라든지 이런 쪽 이머징 쪽으로 쫙 수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코로나로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소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수송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실적 자체가 최저 수준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서 제일부터 타격이 제일 컸던 게 한국 기업하고 대만 기업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로 다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은 풀렸을지언정 아시아 쪽 경기가 정말 안 좋았다는 거죠. 딱 다운그리드 있잖아요. 뭐 이동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어 버린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와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64억 인구가 완전히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잠겨버리면서 실적도 안 좋았고 뭐 지금 이제 주가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경기 민감주인 이제 화학기업들의 주가, 대표적인 화학기업들의 주가 희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건 아무래도 이제 시장 탓이다. 14억 선진 인구를 대상으로 했던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그렇죠. 반면에 64억 현재 지금 잠겨 있다가 다시 풀려나는 64억 걔도 그 이머징 마켓에 시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 한국과 대만 기업들은 좀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면 지금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이 상황에서는 좀 도출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보면은 64억 명이 일제히 소비에 들어가는 이 시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저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원래 보면 2021년도 때 한 번 했어요. 예를 들면은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고 그때가 이제 델타였는데 델타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머징이 확 좋아지면서 예를 들면 효성 같은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죠. 지주사지만은 많이 화학기업들이 자회사가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네. 근데 2022년에 극명하게 대처되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2022년에는 이제 이런 푸른색을 맞았던 이 파이자의 색깔이 푸른색하고 비슷한데 파이자를 맞았던 지역은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는데 아시아 쪽은 이 회색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을 이제 이머징 쪽 사 백신을 맞다 보니까 풀리지 못했어요. 확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사망률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신경 안 쓰시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머징도 또 동일하거든요. 네. 좋은 백신을 맞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바이러스의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네. 풀려도 다 되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색 지역들, 제가 볼 때는 회색 지역들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제가 볼 때는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효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효성은 어떤 기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화학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성은 이제 자회사들이 있고 이제 효성의 지주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제 지주사인데 지주사 효성이라도 효성화학 그러니까 효성에 있는 자회사들처럼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양대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한 70에서 80% 정도가 뭐냐면은 효성이라는 회사는 보면은 혹시 레깅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렇죠. 스판덱스, 네, 레깅스, 스판덱스로 수영복 만드는,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 분들이 대부분 다 레깅스 입고 뛴다 이래 되면은 스판덱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2021년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스판덱스 지금 이제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네. 그럼 레깅스를 사놓고도 뛰지도 못할 거고, 근데 지금은 뛴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보면은 그 레깅스가 주력 제품이고요. 효성의 주력 제품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일론이라든지 이런 나일론의 원료, 폴리스, 뭐 원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용 두 번째가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스판덱스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타이어 코드입니다. 뭐냐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또 효성에 자회사가 있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뭐 첨단 소재 이런 데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고 폴리프로필렌
하이드레이션 같은 경우를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효성은 전체적으로 효성 이제 지주사니까 자회사를 총틀어 말을 하면은 스판덱스 예를 들면은 뭐 레깅스의 원료 그다음에 자동차가 좋아지면은 좋아지는 거 경제가 좋아지면은 이런 플라스틱 소유량이 느는 전형적인 화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효성의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효성은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이제 그 지금 이제 캐시카우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전략이 있는데 미래 전략이 효성이 이제 수소를 많이 해요. 왜 수소를 많이 하냐면은 이 폴리프로필렌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다 보면은 그 석유 같은 경우는 탄소와 수소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분해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 디하이드레이션 이랬는데 수소를 분해하다 보면 수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부산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코스트 제로다는 거죠. 그럼 그 수소를 모아서 그다음에 액화를 수소를 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소에 차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은 들어가면은 수소 트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제 수소 탱크 그러니까 탄소 섬유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들고 있던 수소를 가지고 이런 체인을 하나, 풀체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은 전기차가 2020년도에 그 테슬라가 흑자 전환하면서 전기차가 굉장히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우리나라 같으면 양극재, 음극재 이런 동박까지 쭉 이렇게 체인별로 지금 이제 주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2020년에 전기차가 흑자 전환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흑자 전환하면서 이 산업이 되는구나. 석유의 대항마가 되는구나 네.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유럽 같은 게 또 키우고 있는 분야가 수소인데 수소는 이런 블룸 에너지나 플러그 파워를 보면 언제냐면은 수소의 발전 쪽은 2024년에 내년에 흑자 전환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수소 트럭 쪽은 언제냐면은 2025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미로 짐작컨대 2024년, 2025년에는 수소의 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수소를 준비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그 원래 수소는 물에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 분해를 하려면 전기가 들잖아요. 그래서 보면 태양광 풍력이 인열력, 노는 전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물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면 그게 수소 트럭이라든지 수소 발전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2025년에 거의 제가 볼 때는 변곡점이 나올 거라고 봐요. 크게 올라가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서히 수소를 2024년에 수소 발전, 2025년에 수소 트럭, 흑자 전환하는 기점을 중심으로 수소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근데 효성은 그런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64억 인구가 소비하면서 좋아지는 점,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점, 이런 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데 산단을 중심으로 수소를 참 많이 해요. 네. 우리나라.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석유와 화학을 다루는 기업들은 수소를 하게끔 돼 있어요. 부생수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물 전기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 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인 만큼 캐시카우가 된 자회사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시간 내에 이렇게 충분히 다 말씀을 못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더 모시고 저희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